폐기물입니다. 본 발표에 앞서서 발표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본론은 연구서적 논노비스 폐기물 파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연구 주제에 대한 한국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서적 논노비스 본론은 건축 제작 단계를 기준으로 크게 둘로 대변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 제작 단계 이전과 이후입니다. 앞서 저희가 들어왔던 발표 이 파트는 전체 본론 중에서 건축 제작 이전 단계에 속하며 주제는 이제 건축 재료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본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건축 제작 단계 이후인 주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건축 재료를 주제로 한 본론 1부였으며 금일 발표는 연구서적 본론 2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본 연구 주제 폐기물, 발췌문을 간단히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폐기물 발생, 건설 폐기물 분류, 건설 폐기물 처리, 해당 파트에서 독일이라는 국가 언급이 없더라도 편의상 독일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설 폐기물은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이 건설됨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본론 마지막에선 같은 구성으로 한국 실태 파악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본론 주제, 폐기물 발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독일 순환경제법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그 용도를 다하였거나 그 효용성을 상실한 동산의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가 버리거나 버리고자 하거나 버려야 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에는 가정 폐기물, 사업 소 폐기물, 대형 폐기물 등을 포함합니다. 독일 폐기물 목록조례에는 총 20가지 유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식 1, 폐기물 분류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폐기물 중에는 오늘의 주제 건설 폐기물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건설 폐기물의 양이 전 세계 폐기물 양의 4%를 차지합니다. 그림 49를 보시면 독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약 4억 톤 중 55%가 건설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밑에 52를 보시면 건설 폐기물 중에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토양 및 석재가 58%를 차지합니다. 이런 자세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독일 건축 업계에서는 건설 폐기물이 혼합 분류되므로 실제 건설 폐기물의 양은 보고된 양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 폐기물은 건설 자재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함께 추가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건설 자재 산업은 건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건설 폐기물과 혼합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분류되지 않은 개별 폐기물도 존재합니다. 요약하자면 독일 폐기물은 배출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폐기물이 분류됩니다. 그중에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 폐기물은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분류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다음은 독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발생 폐기물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50을 보시면 독일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폐기물에서 반은 건설 및 철거 폐기물에 속합니다. 폐기물 처리장에서 대부분 처리 후 지하 광산 매움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매립 또는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비중이 소각제로 재활용하거나 2차 원료 형태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에서 발생하는 가정 폐기물도 그림 51, 현재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과 달리 가정 폐기물은 비교적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된 유기 폐기물과 재활용 쓰레기가 둘이 합쳐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독일 가정 폐기물은 분리수거 또는 분류화 작업을 거쳐 재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장에서 적극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선 분류에 속하지 않는 폐기물 중에는 폐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구조물을 통과하여 오염된 모든 물을 통칭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약간 오염된 폐수인 중수와 분변 고용물이 혼합된 오염된 폐수인 하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중에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산업에서 중수는 제작 및 철거 단계에서 소량 발생합니다. 그리고 건축 사용 단계에서 중수와 대부분의 하수가 축적됩니다. 옆에 도식 폐수 분류 체계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은 폐수에 대한 정화 체계가 잘 구축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우수를 하수도를 통해서 정화시설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독일 외에 많은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폐수를 정화할 시설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부족한 식수와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이것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도식 3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다른 조건을 배제한 단순한 이론적 계산으로 한 사람이 하루 배출하는 폐수의 양과 그 값을 전체 인구의 곱한 값을 통해서 하루 전 세계 인구 배출 폐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폐수도 역시 폐기물에 속하지만 다른 점은 정화수도 체계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론 주제, 건설 폐기물 발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 건축 재료 분류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선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설 폐기물이란 용어에서 건설은 건축을 포함한 도로, 교량, 고층 구조물, 터널, 철도 및 공항, 항만 및 해양시설, 댐, 운하, 각종 발전소 등 사회 기반 시설물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 폐기물은 건설 산업 전반의 제작, 운용, 철거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폐기물의 전반적인 추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별 폐기물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고 건설 폐기물에 대한 범주도 전 세계적으로 판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49를 보시면 전체 폐기물의 건설 폐기물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 50에서 보시면 건설 폐기물 중에 약 51%가 차지하는 토양과 석재의 경우 종종 다른 규정에 따라서 건설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설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비중이 변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건설 폐기물의 혼합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정확한 규정이나 분류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은 광물성 폐기물입니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 잔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림 52를 보시면 광물 건설 폐기물의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비중이 토사로부터 도로, 파편, 건설 잔해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다르게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벽돌, 모르타르 잔류물뿐만 아니라 타일, 세라믹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일정 처리 후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일부만 매립이 됩니다. 재활용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낮은 경제성 때문에 광물성 폐기물의 재활용은 발생 출처에 지역적으로 근소히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철거 폐기물입니다. 흙, 모래에서부터 금속 부품과 아스팔트와 같은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 불균질 혼합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을 위해서는 분류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철거 폐기물은 높은 재활용률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다운사이클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매립으로 재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폐기물입니다. 철제, 구리 또는 알루미늄 등이 이것에 속합니다. 건설 산업은 철제 소비의 높은 점유율 때문에 고철 폐기물 발생을 고려하는 것은 중대차입니다. 이는 그림 55,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철제 공급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철제 공급에서 건설 산업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동시에 시대 흐름에 따라 점점 가파르게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 산업은 많은 양의 철제를 소비하고 있으며 전체 철제 고철의 4분의 1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고철 폐기물은 적지 않은 비중이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 이는 그림 56을 보시면 독일이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중이 많은 순으로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순으로 고철을 수출합니다. 결과적으로 광물성 폐기물은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철 폐기물은 점점 철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다른 재료와 다르게 관련된 통계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폐목재입니다. 우선 그림 53을 보시면 2015년 독일 폐목재 재활용 과정을 폐목재 양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출되는 폐목재 약 1120만 톤 중 20%가 건설 폐기물로 인해 발생이 됩니다. 다른 폐목재 중에서 기본 재료 110만 톤과 합쳐서 전체 430만 톤의 목재 합판으로 처리됩니다. 다른 재활용으로는 열 처리와 다른 소각시설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폐목재 재활용 대부분은 분쇄 작업을 거쳐 소각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목재 합판의 경우 재활용은 전체 중 소량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독일 폐 플라스틱입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에는 많은 폐 플라스틱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바다에 폐, 잔여물과 폐기물이 추가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폐 플라스틱 중 일부만 해수면에 뜨고 나머지는 회수할 수 없는 해저로 퇴적됩니다. 하지만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에 대한 규격이나 배출량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생산이 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폐플라스틱이 올바르게 재활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의 범주에 속하는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 독일 통계에는 폐플라스틱 수출을 재활용으로 기록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많은 폐플라스틱을 다른 국가로 수출을 합니다. 그 양은 10년 전보다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말레이시아, 중국, 네덜란드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에서 전체 플라스틱 소비량은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건설 산업이 플라스틱 소비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건설 플라스틱 제품들은 대부분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산업에서 플라스틱 소비는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 54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독일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처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43%가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은 24%가 포장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 산업은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 산업은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 타 산업보다 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설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의 발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건설 산업에서 제작 단계입니다. 독일 표준규격협회에서는 건물 수명 주기에 따라 아인스부터 드라이의 단계로 제작 단계로 대별합니다. 이 점은 표 19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건물 수명을 단계별로 배, 채, 대로 나눴으며 각 단계에는 부차적인 단계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로는 아인스, 드라이 단계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작 단계 발생 건설 폐기물은 독일에서 건설 폐기물이 아니라 산업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제작 단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에 유해하거나 생물 독성 물질이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법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도식 4를 보시면 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류를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스 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온난화에 피해를 끼치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양적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활용은 일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기타 폐기물입니다. 이 용어는 건설 현장 아꿈프 단계에 발생하는 폐기물로 건설 현장 폐기물과 잔해로 대별됩니다. 대부분 잔해에 대한 통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 제작 단계 건설 폐기물은 단계에 따라 분류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양적 규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철거 단계 발생 건설 폐기물입니다. 표 19를 보시면 가장 아래 단계에 속하며 건설 폐기물 회수를 통한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성을 가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이 사상 최대 폐기물 매립지라고 입을 모아 주장합니다. 이 점은 도식 5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건설 철거 단계에서 건설 폐기물은 구성 요소가 토사 또는 작은 혼합체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철거 단계의 건설 폐기물은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립되는 건설 폐기물이 불균질 혼합물로 이루어져 명확하게 식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에 대한 낮은 가능성 때문에 대부분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철거 단계의 건설 폐기물은 비균질 혼합물임에 따라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매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구서적 발췌문을 요약을 하자면 독일 건설 폐기물 현황은 건설 과정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를 관리 감독할 표준 규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재활용을 위해 건설 자재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유기, 유해 폐기물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에 의해 금지되거나 폐기물에 대한 공명정대한 통계 정보를 통해 관리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본론 마지막 대한민국의 폐기물 현황입니다. 본 연구는 환경부에서 집필한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총 3가지 시행법을 근거로 총 4가지 폐기물 체계를 가집니다. 잘못됐네. 네, 여기입니다. 도식 6을 보시면 한국 폐기물 분류 체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과 비슷하게 배출원의 장소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에 속하지만은 폐기물의 유해 정도에 따라서 다시 분화하고 이 분화된 것은 생활 폐기물과 통합 분류되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 폐기물은 건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지칭합니다. 건설 폐기물은 도식 7을 보시면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폐기물의 40%로 적지 않은 비중이 건설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해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지난 대비
2% 감소했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대부분이 불연성 혼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식 8을 보시면 전체 건설 폐기물의 대부분이 불연성 폐기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체 건설 폐기물이 늘어남에 따라 불연성 재료의 비율도 함께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불연성 폐기물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로 추정이 됩니다. 한국 건설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절반 조금 미치지 못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불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주제였던 폐기물은 다음 사실과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반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독일 건설 폐기물은 60%가 토사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건설 폐기물의 90%가 불연성 재료였습니다. 건설 단계에 따라 폐기물 분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독일 폐목재 90% 이상은 열 활용으로 소각됩니다.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비율은 적습니다. 이것은 건축 재료의 긴 수명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은 건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입니다. WWF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바다에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저에 가라앉게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 다음 세 가지 토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의 원론적인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다음은 건설 폐기물 재활용을 고려한 표준 규격화에 대해서, 마지막은 한국과 독일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비교에 대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서적 본론 2부 첫 번째 장 폐기물이었습니다. 뒤이어 본론 2부 주제들은 건축 제작 후 운영 및 철거 단계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그리고 건축 과정에서 따른 지구 환경 영향 및 배출가스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